지난 2011년 1월 1일 피고는 원고에게 적립식 펀드를 가입시켰습니다. 원고는 금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했고 그때까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이라는 안전한 상품만을 가입해왔습니다. 이런 원고에게 피고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들게 하여 적립식 펀드를 가입시켰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1년간 원고의 투자 수익률은 적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원고가 저희 지점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원고 측의 설명대로 원고는 금융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무하고 적금만을 가입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원고와의 상담 끝에 적립식 펀드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펀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피고는 왜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펀드를 가입하게 한 거죠? 혹시 꾸준한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적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에만 투자하던 원고에게 펀드라는 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원고에게 펀드를 판매한 겁니까? 펀드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펀드의 높은 수익률만을 기대하게 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들 펀드 하니까 재테크다 뭐다 하면서 원고를 해석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수수료는 거치식이나 적립식이나 어차피 같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적금과 같이 매번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평소 적금에 익숙한 원고에게 투자 방식이 유사한 적립식 펀드가 잘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적립식 펀드는 적금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위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립식 펀드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높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적립식 펀드가 거치식 펀드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는 수많은 펀드 중에서 그것도 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펀드를 가입시킨 겁니까? 현재 상하이 컴포짓 인덱스는 차이나라는 네이션의 인테리어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패시네이팅한 구간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중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즉, 주가는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주가 지수 또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하락했던 주가 지수가 한국, 미국 등과는 달리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력은 앞으로도 무한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 이러한 중국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운용사 중에서 왜 하필 피델리티였을까요? 원고에게 가장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운용사라고 확신했습니까? 또 그렇게 중국 시장이 성장성이 높다면 개인이 직접 해외 투자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 언급을 하긴 했습니까?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합리적인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가 원고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차이나 적립식 펀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로서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여러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가와 달리 투자에 필요한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